네, 안녕하세요. 세속 영화를 기독교가 말하다 무비토크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영화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입니다. 영화에 대해서 평소처럼 줄거리 설명 먼저 해주시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줄거리는 그렇게 복잡한 줄거리는 아닙니다. 네, 성공한 셀러리맨인 료타와 미도리 부부를 똑똑하고 말 잘 듣는 케이타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이제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생물학적인 친자를 찾아서, 그러니까 그 집 아이랑 생일이 같고 같은 날 태어나고 이제 바뀐 거죠. 그 가정을 만나서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아들을 그냥 원래 그 생물학적인 친자끼리 맞교환을 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 해서, 이제 그냥 한 번에 딱 바꿀 수는 없으니까 서로 상대편 진짜 생물학적 부모 집에 서로 맞바꿔서 일주일에 하루씩 지내고 또 이렇게 적응해가는 과정이죠. 그 과정에서 이렇게 겪는 갈등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아이들과 부모들이 느끼는 어떤 혼란? 네, 이런 거를 느끼고 조금씩 극복해가는 과정을 그린 아주 서정적인 전형적인 일본 영화입니다. 네, 이렇게 경직된 분위기에서 끝까지 줄거리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이 제목이 참 묵직한 이야기로 느껴지기도 하고, 참고로 지금 우리 다 이렇게 아버지가 되신 분들 네 분과 또 어머니가 되신 분 두 분이 함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이가 바뀐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제 경험으로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흔한 일이었던 거로 그렇죠. 알고 있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그 내용이 다 기억나지 않지만, 그걸 만약에 메인 이야기 한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그런 이야기처럼 보이진 않고, 자칫 우리나라 한 80년대를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신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거를 우리 정서하고 또 일본 영화의 정서가 또 좀 달라서 잔잔하게 이렇게 표현한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줄거리 이야기 한 것처럼 아이가 뒤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언제냐에 따라 좀 다르겠죠. 되게 어렸을 때 또 다를 것 같고, 아니면 다 컸을 때 다를 것 같은데, 6살,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바로 앞둔, 다 이제 아이를 이제 키워보신, 이제 키우고 계신 아버지들 입장에서, 이런 상황에서 나라면 이 영화를 이제, 이 영화에 들어가는 어떤 시작으로서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절 보고 얘기하시죠. 저 처음에 이게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그리고 이제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그 병원에서 그 신생아가 이제 바뀐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냥 당연히 내 핏줄이니까 애가 바뀌었으니까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는 게 맞다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입장 바꿔서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간과했던 게, 이제 6년이란 시간을, 갓난아기부터 6년 동안 같이 키워서 아이랑 같이 보낸 시간, 추억, 이제 여러 가지 교육해서 이제 아이가 우리랑 부모랑 이렇게 어떤 그 가치관 형성해 가면서 정서적으로 이렇게 많이 그걸 뭐라 그럴까요? 같이 성장해 가면서 이렇게 다 맞춰진 거. 근데 이런 거를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근데 그런 것도 정말 무시 못 하겠구나. 만약에 그냥 내 핏줄이니까 왔으니까, 핏줄이니까 뭔가 또 다르겠지. 그리고 금방 또 적응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6년이라는 그 시간이 그쪽 아이랑은 좀 그런가? 원래 핏줄,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키웠던 이 아이들의 어떤 그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들도 그렇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다가 다시 적응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제 뭐 그런 것까지는 자세하게 뭐 안 나왔지만 기른 정, 낳아준 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기른 정, 그 어떤 추억부터 뭐 이런 거, 그런 건 정말 무시 못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 이거죠. 쉽지 않아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못 하겠다 이거죠. 결정 못 하시겠다. 어머님은 어떻게 결정하실 수 있어요? 발언권을 저기서 주셔야 발언합니다. 네. 아니요, 그리고 자연스러워 넘어갔네요. 저는 영화가 그렇게 끝나가지고 좀 깜짝 놀랐어요. 사실 문화가 달라서 그런가 끝맺음 없이 그렇게 끝나서 끝난 건가 좀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왜 제목이 이거지 싶었어요. 내용하고 제목하고 이게 딱 맞지는 않는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바뀌면 바뀐 채로, 바꾸지 않으면 바꾸지 않은 채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잘 이렇게 동화되어서 한 가정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끝나면 뭐 내 핏줄로 인한 가정이든 아니면 바뀌어서 기른정으로 하는 가정이든 아무튼 이게 뭔가가 결과물이 있어야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돼간다라는 게 되는데 제목하고 저는 좀 안 그런 어울린다.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럼 뭐 그렇게 아버지가 영화를 될 다시 것이다. 그죠? 뭐 이런 차라리 거 될 그러면은-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약간의 여지가 있었는데 이게 된다 그래서 나는 기대를 하고 봤는데 사실은 내용이 제목에 좀 못 미쳤다. 그럼 딱히 그 아버지가 된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뭐 되다 말던가 뭐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영화가 그러니까 끝났다. 너무 결론이 없었다. 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어떻습니까? 저는 반대로 이제 자리만 아버지였던 아버지가 이제 아이와 시간을 같이 보내고 아이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저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가 진짜 됐다라고 저는 이렇게 느낌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자리만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 진짜 아버지가 된 거 이걸 중점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나 이 영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케이트 아버지는 약간 가짜 아빠였나요? 그러니까 아니 이분은 재산은 있고 모든 환경은 완전 완벽하지만 아이에게는 항상 규율이 있잖아요. 이 시간에는 뭘 해야 되고 뭐 피아노는 메고 영어 공부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규율적인 거 정말 형식적인 아버지에서 진짜 마음으로 다가가던 아버지고 여기는 아버지라고 해서 다 아버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분은 이제 길러주셨던 분은 이제 보면은 그분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된다. 함께 아버지라고 해서 다 아버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거기에 중점을 두지 않았나 이 영화가. 뭐 보통 이거 열린 결말이라고 하죠. 이게 뭔가 딱 떨어지고 뭐 이렇게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이 영화가 보여준 지점은 거기까지였고 그 다음 그림은 아마도 관객이 보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저기서 뭐 미션이 끝났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이미 루다이의 집에 간 케이타와 루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또 유세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라는 지점에서 그걸 이제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그래서 결론이 뭐야? 라도 될 수 있겠고 또 다른 편에서는 그 다음 그림을 이제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긴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첫 질문에 대해서 아직 이제 계시니까 좀 더 직접적으로 태서가 거죠. 네, 현실적으로 이제 영화에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해서 태서가 지금 내 아이가 아니다. 핏줄로 이런 것이 어떤 식으로든 밝혀졌다라고 했을 때 한번 그 상상력이 필요한 거죠. 이게 사실 이렇게 믿어지지도 않고 그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냥 다른 사람 얘기가 되는 거고 그냥 영화가 돼버리는 건데 조금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런 일이 정말 나한테 닥쳤다. 사실 이 영화 속에서 유타 가족과 유다의 가족이 맞닥뜨린 게 그런 거잖아요. 네,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저 같은 경우는 모든 아빠들이 영화를 옛날에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임신을 했을 때 막 엄청 좋아하고 기뻐하고 애가 났을 때 막 되게 막 그 설레고 드라마 보면 그랬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안 그랬었거든요. 정말 무덤덤했었고 임신을 했으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 겪는 현실이다 보니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막 영화에서처럼 드라마에서처럼 와 기쁘고 막 야 막 여보 축하해 막 엄청 좋아 나 너무 행복해 막 그래야 되는데
저는 그러질 못했어요. 왜냐면 너무 와닿지가 않아서. 그리고 이제 태서도 낳고 은서도 낳았는데 은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은서도 임신을 했을 때 아 둘째가 생겼구나. 그랬지 막 그렇게 그때부터 막 좋아하고 막 그런 감정보다도 어떤 게 있었냐면 조그만 애가 이제 뒤지기 시작하고 뒤집더니 일어서기 시작하고 일어서더니 걷기 시작하고 그 커가는 모습에서 굉장히 많은 그 아 내가 아빠구나 하면서 사랑하는 마음들이 쑥쑥쑥쑥 자라나고 거기에서 행복감도 쑥쑥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걸 보면서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생각을 했는데 그래 생물학적 아버지 부모보다 정말 같이 함께 온 가족으로서의 그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같은 생활권 속에서 살아가는 그 세월 그게 훨씬 더 중요하겠다.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라면 이런 경우라 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키워오고 사랑 갖고 애정을 갖고 왔는데 그 생물학적인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 물론 우리 아이가 다른 데 가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제 부모의 그 생물학적 부모로서 도의적인 책임으로서 공부만 하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답은 없는데 아마도 한 6대4 정도로 퍼센트로 한다 하면은 바꾸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 세월을 있다 보니 같이 한 세월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근데 앞으로의 시간이 너무 많잖아. 아직은 같이 살아온 시간이 너무 그럼 짧았어. 어떻게 너무 짧았고 앞으로의 시간이 더 긴 거잖아. 바꿔요? 아니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태서에 비유했지 이러세요 헤이트하고 비유가 그러니까 이 아이의 나이라면 이 아이의 상황에 들어가서 이 아이의 아니 나이라면 질문은 선생님 할 수 있습니다. 태서 6살이면 6살이라면은 상황이 또 다를 것 같아. 19살이라면 성인이 되기 직전이라면 그냥 유지할 것 같아. 그냥 유지할 것 같은데 이 아이는 아직은 많잖아. 많은 시간이. 함께 할 시간이 더 많은 거잖아. 지금 살아온 시간보다. 근데 그건 그래서- 모르는 거 아닌가요? 갈 땐 순서가 없는 거. 계속 간다고 가정하에서 이랬을 때는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나이가 어떻게 조금 좀 다른 생각이신 건가요? 아니 비슷해요. 비슷하고 비슷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 영화 속의 이 주인공들처럼 이러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왕족이거나 아니면 뭐 거대 대기업의 회장이다 그러면 이제 뭐 그 저기 뭐야 그 자손 그런 거를 위해서 당연히 핏줄을 찾아야 되고 고민도 안 하고 바로 하겠지만 일반 우리 가정에서로 따지자면 우리도 우리지만 이 아이의 어떤 행복도 받게 될 충격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저 같으면 그쪽 이 부모님들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부모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서로 이제 얘기를 해서 자주 왕래를 가지면서 같이 친해지면서 그래서 오늘은 뭐 너는 우리 집에서 자고 너네 여기서 자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교류를 하고 부담 없이 허물 없이 지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알아가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게 그 아이가 드라마 영화에서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나면 다 이렇게 아빠하고 이렇게 다 좋아하고 하는데 나는 그러지 못했다. 이 말이 어떠셨는지. 저도 그래요. 저 실감이 안 났어요, 진짜로. 그쵸.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음. 이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지금까지도 불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저분이 말씀하시면서 사실 조금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왜냐면 나는 이분이 너무 안 좋아하길래 안 좋아한 게 아니라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갔어요? 아니 임신을 했는데 너무 안 좋아하고 안 좋아한 게 아니지. 그 표현을 잘하셔요. 제 뭐를 안 시간에. 좋아하셨어요? 아니 임신을 왜 안 좋겠어요? 아니 지금 실감이 안 난다는 이분이 얘기지.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TV 보면은 막 이러고 꽃 사오고 막 여기 앉아 여기 앉아 그러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공주 대접해주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너무 안 좋아하고 안 좋아한 게 아니라 이렇게 아니 그리고 그 임신 심정 기간 고백하시죠? 내내도 뭐 이렇게 애가 뱃을 움직이고 다른 아빠들은 마이크로 뭐 얘기를 한다는 둥 뭐 먹고 싶은 거 뭐야 뭐 난리지 그런 게 별로 없고 아기를 낳는데 저는 수술했거든요. 그래서 나면은 저는 이제 의식이 없는 상태고 아기가 이렇게 나와서 이제 아빠한테 먼저 안겨주는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어때 눈물 팡팡 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그냥 안겨주고 이거 떨어뜨리면 어떡하지? 그냥 이러다가 그게 빨리 줬대는 거예요. 간호사를. 그래갖고 이거 좀 아닌데. 근데 그게 사실은 제가 사실은 지금까지도 섭섭해요. 왜냐면 TV의 비교가 항상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뿐만 아니고 딴 사람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저쪽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약간의 위로를 좀 받긴 그쵸. 했어요. 예, 예. 그러면 네. 저도 남았거든요. 네. 그 전에 아까 안 좋았었다라는 건 좀 뭐 이렇게 말할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좋아한 게 어떻게 안 좋아할 수가 있어요. 대처 안 방법을 좋아하는 몰랐던 거야. 거지. 그러니까 처음이고 이게 그냥 나는 결혼하면 당연히 임신을 하고 임신하면 10개월 때 당연히 애가 나오고 이제 이게 자연적인 그냥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임신되는 것도 힘들고 또 이렇게 뭐 유산도 되는 사람 주변에 많고 그래서 애를 이렇게 낳을 때 나는 솔직히 애는 보지도 못했으니까 근데 이제 수술을 하고 이제 아직 마취가 덜 깬 상태고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와이프가 더 걱정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잘못한 거야. 그거네. 애가 이제 딱 나왔는데 보니까 이거 아직 이거 그 뭐지 붙어 있는 거 그거 하얀 거. 하얀 거 그 뭐예요? 엄마가 그것도 몰라요? 그게 아직 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제 바로 나와서 보여주니까 미끌거리고 이거 무섭잖아요 또 신생한데 그래서 신기하기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아직 이거를 벗기지 않았으니까 피부가 그냥 막 하얗게 막 주름져 갖고 막 이렇게 붙어 있는 거를 그냥 감동이지? 아니 그러니까 그 감동은 당연히 있는데 이제 무서운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나는 너가 더 걱정이 된 거죠. 안 고마워요. 왜냐면 다른 아빠들은 애 아니면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이런다는데 그럼 저라면 이제 거의 없습니다.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다른 아빠 누군데? 이렇게 이거 약간 TV에 나오는 아빠들. TV에 나오니까 아, 텔레비전에 묻는 매스컴의 거예요. 폐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우셨나요? 네? 이수 아니요, 저도 이거 자꾸 탯줄 잘라라고, 잘 자른 사람이 자르지, 왜 자꾸 나보고. 아니, 많이 잘라본 사람이 자르지. 실수하면 어떡하고. 싫은 거예요, 이거. 무섭고. 맞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했는데 피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피 나와요? 탯줄 자르면 피 쭉 나와요. 그렇구나. 근데, TV엔 안 나오더라고. 전 싫은데, 그거 얼마나 잘 자르시겠어요. 산부인과 의사인데. 본인이 자르지. 굳이 저를 자꾸 오라 그래갖고 그걸 자르라고. 그렇구나. 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 영화가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한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그렇게가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사실 좀 궁금한 게 있고요. 이 얘기를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먼저 꺼내셔서 저도 그랬어요. 저도 생각해보면 내가 언제 아버지가 됐을까? 애가 나오면 당연히 나는 아빠가 되는 걸까? 라고 생각하게 마련인데 그 아이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냥 쭈글쭈글 외계인같이 생겼고 이게 이 아이가 저와의 어떤 관계인지 사실 실감 안 간다는 표현이 제일 맞는 것 같고 이게 딱 내 아이다. 이게 엄마가 10개월 동안 이 아이를 품고서 늘 대화하고 몸 안에서 느꼈던 그것을 남자는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그냥 있는 거고 옆에 있으니까 아무리 내 아이라고 해도 이게 잘 실감이 안 나는 거고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아빠가 되는 건 아까 표현하시기를 이제 그 아이가 뒤집기 시작하고 이게 뭐 하는데 커가는 모습. 커가는 모습인데 가장 결정적으로 제가 아빠가 되는 순간은 그 아이가 저한테 아빠라고 아빠라고 불렀을 때 불러주었을 때 그제서 내가 아빠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나중에 들더라고요. 시적이네요, 굉장히. 얘가 그냥 저절로 아빠가 되는 게 아니라 얘가 나를 아빠라고 불러주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아빠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의미에서 그 또 다른 이제 지금까지 아버지로서의 이제 이런 상태에 뭐 아이가 뒤바뀐다는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남자는 낳은 적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낳은 정, 키운 정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낳은 정은 없는 거죠. 아무리 옆에서 가까이 지켜본다고 하더라도 키워가면서 그 아이와 관계 갖게 되면서 이 아이가 나를 아빠라고 불러주고 날 보고 웃어주고 마치 그 아이에게 내가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와줄 때 그때 이제 내가 아빠가 되어가는 그런 것 같은데 여자분들은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영화를 보면 이게 바뀌었음을 알았을 때 엄마가 그것도 몰라?
그 약간 료타가 자기 스스로도 자책감을 갖고 옆에서도 그렇게 말을 할 때 그거는 사실은 조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엄마라고 다 알 수 있을까요? 아니 근데 거기서 얘기하기를 영화에서 자기는 못 봤다고 그랬잖아요. 누워 있어서. 그 아이를. 그러니까. 그렇죠. 몸이 안 좋은 상태. 근데 아니 그래도 그 이후에 키우면서 왜 엄마한테 몰라 이제 내 아이는 이렇게 잘할 거라 이런 우리는 키우다가 내 아이에게 이런 면이 있네? 뭐 이런 것도 있잖아. 어떨 때는 똑같이 닮았네? 어떨 때는 나는 안 그런데 왜 이 아이는 이러지? 누굴 닮은 거야? 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보면은 그걸 도대체 알 누구 수가 닮은지. 있을까? 엄마가 그거를? 아니 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 좀 모를 수도가 아니라 절대 그렇죠. 모르게 바뀌었으면 절대 모를 몰라요. 것 같은데 그거 진짜 무슨 소리 맞아요. 알아요? 내 아이가 이렇게 어떻게 의심을 잘 해? 키워야지 하는 내 생각이 맞나? 어떻게 의심을 해? 그죠? 근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애 있으면 엄마 닮았냐, 아빠 닮았냐, 네. 뭐 누구 닮았다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도 안 닮을 수도 있어요. 네. 실제로 근데 진짜로. 모르잖아. 얘가 맞아. 엄마 아빠 봤을 때 누구 닮았는지 몰라. 근데 그래도 예의상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아우 아빠 많이 닮았네. 이게 큰 거예요. 아. 근데 저는 누가 누굴 진짜 닮으면 제 애요 이렇게 안 해도 그 최양락이 그 텔레비에서 그랬거든요. 딸이 동네 어렸을 때 돌아다니면 너 아빠 최양락이지 이랬대요. 이래야 닮은 거지. 우리 애예요 하면 아유 엄마 닮았네 아빠 닮았네 이거는 사실 그냥 인사치레죠. 그래 맞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분은 이제 아까 얘기하실 것처럼 이제 나오면서 같이 해왔던 그 시간 때문에 이게 쉽게 바꾼다는 생각을 잘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까 뭐 살아온 시간이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더 많다 뭐 이런 얘기하셨고 영화 속의 료타의 경우에는 핏줄에 대한 그 생각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료타의 엄마도 그랬고 어머니죠. 어머니도 그랬고 또 회사 직장 상사도 그랬고 결국은 핏줄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생각은 오히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영화에서는 이제 동료가 이제 너 이렇게 구시대적이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했는데 좀 신세대적이신 건가요? 두 분은 그러신 것 같고 어떠세요? 근데 료타 아버지가 그랬고 어머니는 약간 반대 의견 아니었나요? 엄마는 네. 케이타를 더 엄마는 기른 그 더 기른 진짜. 걸 더 기른 치는 더. 것 같았고 그랬나요? 아빠가 얘는 갈수록 널 닮아갈 아빠가. 거고 약간 맞아, 이랬어요. 맞아. 계모였잖아요. 예, 내가. 그러니까 나도 너네를 뭐 그렇게 이렇게 했다. 키웠다. 그게 이게 더 중요한 거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아버지는 무조건 피가 진하다. 얘는 갈수록 널 닮아갈 거다. 쟤는 갈수록 저 아빠를 닮아갈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 뭐 그게 다는 아니지만 이 영화를 굉장히 그냥 표면적으로 이해하자고 하면 피는 물보다 진하다냐 네. 아니면 키운 정 낳은 정에서 낳은 정이냐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에서 일단 시작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 얘기를 더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영화에서 보면 케이타를 길러준 아버지, 아버지의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는 있잖아요. 빨리 데려와서 그렇죠. 기르고 아예 끊어라. 그렇죠. 아예 끊어라. 그래서 너희 아이를 이렇게 키워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케이타를 길러준 아버지는 또 재산이 있어서 둘 다 키우려고 그러죠 처음에는. 다 나를 주라 그냥 내가 키우겠다.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것도 저것도 사실 결정을 둘다 키우면 쉽게 내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냥 이사 와서 잊지 말했지. 나도 그 생각도 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이 살면서 어차피 그냥 이거는 두 부모로 가정이 하는 아이에게 두 부모가 있는 걸로 운명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가정이. 살아가도 괜찮겠다라는 아니 어제 생각이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그렸어요. 옆집이나 뭐 위아랫집 그냥 가까이 가까이. 살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형제처럼 이렇게 지내면 그게 제일 좋지 않을까 했는데 그걸 상상했더니 이제 몇 년 후의 결과가 너무 그려지는 거예요. 결국은 료타는 돈 벌어 오는 그 사람이 될 거고 애들은 다 유다이만 좋아하고 그죠? 이 양육하는 사람은 사람은 전기상에 하면서 맨날 애들하고 놀아주고 목욕하고 하니까 애들은 이 료타가 벌어온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맨날 아빠 하면서 유다이한테만 이렇게 해갖고 그 생각은 결국은 못했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 결국은 료타는 또 상처받고 막 이렇게 뭐 별로 비극을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지금 말씀처럼 얘는 돈을 잘 벌고 재산도 있어서 얘는 그렇게
바깥쪽으로 해서 돈을 벌고 얘는 집에서 애들이랑 놀아주고 장난감도 고치고 그 여러 가지로 아빠의 이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주면서 아빠의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보니까 이 유칼이라는 이분도 일을 하더라고요. 네. 아르바이트 하면서 나가고 그러면 이 미도리도 굉장히 가정적이란 말이죠. 네. 그럼 요렇게 연결이 되고 요렇게 연결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단순 배견이십니까? 가정이 꼬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꼬일 수 있다 있는 아, 거죠. 꼬인다. 근데 주제에서 벗어났습니다. 같이 살아도 좀 문제가 되긴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같이 살아도 당장 애들 정서적으로 잠깐 좋을 수 있지만 어쨌든 좋은 결과가 나오기 쉽지 않아요. 그러네. 맞아요. 돈 벌고 같이, 밥하고 이렇게 같이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결국 애들은 이 유다이만 그러면은 좋아하게 이렇게 될 둘이서 거예요. 찾아오고 끊어야 되나? 아, 그리고 그쵸. 한 달에 한 번 어떻게 만나고 보면 이렇게 굉장히 해야 되나? 안 만날 순 없겠지. 이미 이렇게 그러니까, 알게 된 맞아요. 이상. 이렇게 그 뭐 방학 때 뭐 휴가 가듯이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교류는 하되 너무 가까이서 지내는 건 아니 그냥 저는 이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해외 입양 간 사람들이 친부모 찾아서 찾으면 뭐 내가 이 사람이랑 살까 이 사람이랑 살까 고민하지 않잖아요. 그냥 내 친부모가 누군지 궁금하고 알고 계속 이제 맞아요. 지내는 것처럼 꼭 이렇게 선택을 이거냐를 꼭 선택을 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해도 물론 삶은 그렇게 네.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이거냐 저거냐 이렇게 하게 되지 않겠지만 영화라는 게 이제 1시간 반, 2시간짜리 영화에서 그런 상황에 놓이게 하는 건 결국 그 질문이 어떤 다른 의미 있는 어떤 생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거는 성인 됐을 때의 얘기지만 얘들은 어리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 내가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예를 들어 애를 잃어버렸는데 그 아이가 입양됐어요. 안 찾아오겠어요? 그리고 찾아오죠. 이 아이들에게는 아직은 성인은 이제 어느 정도 다 성립이 되고 그러잖아요. 자아가 다 성립했는데 이 아이들은 아직도 어떤 환경에 자라느냐에 따라서 어떤 부모 밑에 자라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무궁무진하게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그렇죠. 아이들이. 거기서 이제 다음 단계로 아마 넘어간다고 하면 아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낭만적이고 순수하게 같이 살면 되지 않느냐 위아래쯤 살면 좋을 것 같고 네. 여러 가지 이런 문제까지는 막 생각을 못했지만 근데 지금 영화에서 보면 료타의 가정과 유다의 가정은 경제적인 어떤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어떤 경제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그 아이에 대한 그 육아관도 굉장히 다르고 삶의 살아온 방식도 다르고 또 지향점도 다르단 말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 물론 영화 안에서 감독이 어디에 더 마음이 가 있는가는 좀 예상할 수 있지만 그건 영화적인 어떤 컨셉인 것이고 단순히 같이 살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하기 이전에 류다이 같은 아버지, 료타 같은 아버지 이 두 다른 아버지가 이제 대비되면서 있다는 거죠. 여기 대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이게 좋은가 저게 좋은가는 또 아니더라도 우리 각자 안에서 아버지가 되어가는 것에 대해서 혹은 어떤 아버지로 내가 살아갈 것인가라는 모습에 있어서 제 삶 안에서는 료타도 보이고 료타와 굉장히 많이 겹쳐지는 장면들도 보이고 또 한편으로 또 유다이와 같은 장면도 보이고 하는데 어떠셨어요? 유다이 그리고 료타 두 아버지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보니 이제 개인적인 성향이고 개인적인 행복감과 만족감을 어디에서 찾느냐의 그 관점인 것 같거든요. 료타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한테 그랬잖아요. 너 분하지 않느냐. 쟤는 저렇게 잘하는데 너 못하는 게 분하지 않느냐. 그렇죠. 그만큼 승부의 세계에서 살아와서 그걸 다 이기고 지금까지 와서 그거에 만족감을 느끼고 그거에 성취감을 느끼고 살아왔던 사람이고 유다이 같은 경우는 그거는 필요 없이 안락하니 이 정도면 됐다. 우리 식구 먹고 살고 우리가 행복하게 가족끼리 오손도하게 살면 이걸로 됐다. 그쵸. 그런 성향의 사람인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유다이가 가르쳐 주는 부분이 료타에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왜 애와 목욕도 하고 그러지 않느냐. 이게 가족으로서 중요한 거다. 그걸 가르쳐 준 거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료타를 보면 저를 보는 것 같다고요. 저는 뭐 성취감, 만족감 이런 것보다도 그냥 제가 일만 하고 일을 해서 일단 가족 부양을 해야 되겠다 생각에 그 일만 보고 달려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커오다 보니까 이제 뭐가 있냐면 좀 그런 못했던 부분 유다이라는 사람이 애들한테 했던 그 못했던 부분들이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딱
결론 내린 것도 뭐냐면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이거는 애들을 키우는 것만이 아버지가 아니다. 그 속에 같이 애들과 공감하고 같이 친구 같은 아빠가 돼주고 같이 해주는 게 그게 진짜 가족이 아버지다. 그걸 저도 그걸 보면서 느끼긴 느꼈는데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나버려서 그런데 그래서 많이 이제 저 사람한테 많이 혼도 났었죠. 가족 안으로 들어와라. 왜 밖에서만 돌아다니냐. 자기가 들어와라. 왜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만 있느냐. 근데 저는 충분히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들어간 게 아니었던 거죠. 네, 이 타이밍에 쏟아놓으시죠. 반성 다 해버렸는데 뭐 벌써 이렇게 인정하실 때? 부모라면은 여기 잘 자랄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같이 같이 마음을 열어주는 것도 중요한 이런 부모라면 덧없이 진짜 최고의 부모겠죠. 아버지고. 근데 두 개가 합쳐지면 합쳐지면 합쳐져야. 최고의 부모님이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두 가정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데려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만약에 또 저기 자녀가 6살이다 그러면 이제 바꾸신다는 얘기죠. 예. 이런 경우 답을 아셔야 못하겠다. 돼요. 저기요. 결론은 게스트예요. 진행자가 아니고 질문을 한번 해주세요. 약간 답을 못 들어서 아니 그 결론을 들으셔야 돼요. 일단 근데 결론은 이 내긴 영화에서는 내봐야겠네요. 네. 뭐 료타라는 사람이 애를 달라고 내가 다 키우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잖아. 이제까지 줘보지 않는 사람은 이 그 마음을 모른다고. 그쵸. 그래서 너무 상처받잖아요. 이런 걸 보면. 근데 6살이라는 아이라면은 데려와야 된다는 생각이 약간 강할 것 같아요. 아이를 그렇지만 이 데려와야 아이를 한다. 또 남아이라는 이런 남보듯이 이렇게 그렇지. 보는 거는 끊는 그렇게는 거는 못할 좀 것 같아요. 그렇고. 그렇게 생각하면 아이를 데리고 오기도 해야겠고, 왜냐하면 아마도 유타의 생각으로는 유다의 집에 내 아이를 그냥 놔둘 수는 없다, 방치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있을 것 같고, 또 자기가 어쨌든 경제적인 위치나 가정적인 환경이 훨씬 더 아이한테 나은 상황이라고 아마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유다에게 두 아이를 내가 책임질 수 있고 맡으면 안 되냐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되게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한 가정 부유하고 잘 양육하고 한 가정 뭐 이렇게 폭력 이런 것들 이런 극과 내용들이 극으로, 그쵸.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 쉽게 결정을 내리겠는데 그쵸.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는 진짜 행복한 삶의 행복이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성공의 이런 이 아이를 잘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길로 기울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거죠. 둘 다 이렇게 무시 못하는 환경인데 만약에 극과 극의 환경이었다라면 쉽게 결정을 그렇죠. 내렸겠죠. 맞아요. 근데 혹시 아까 그 답을 하셨나요? 계속 묻기만 하셔서 바꾼다 안 아니, 이제- 바꾼다. 저기 결론을 들어야 속이 시원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네, 저도 그래서 바꾸실 거야 안 그래서 바꾸실 저는 거야? 이제 석현이다 생각을 하고 한번 그래야죠. 봤어요. 네. 그렇게 봤더니 네. 저는 못 바꿀 것 같아요. 음, 어떻게 보면 제가 더 못 잊을 것 같아요. 지금 키우는 6살이어도 6살이어도. 네, 6살이어도 6살이어도 근데 또 그런데 내가 낳은 아이가 내 어딘가. 아이는 어디서 뭐를 하는지는 알아야겠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연락은 하고 도움을 지적도 주고 하고 지적은 안 지적도 하고 이렇게 키워라. 조건 제시. 거기 가서 이거 너 더러워서 안 너 돼요. 여기까지 이거 숙제 해놔. 이렇게 이런 하고 식으로. 그렇게 하면 할 수 있겠지. 아니 뭐 이렇게 그렇게까지 키워라. 관여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근데 엄마의 입장이라면 우리 같은 경우 신앙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태아 품기 시작할 때부터 기도하고 이런 게 소통하고 마음으로 소통하고 이게 그 10달이 무시 못하거든요. 또. 그쵸.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10달을 살아오는 게 그럼 내가 만약에 료타의 가정, 그러니까 미돌인데 예. 유다인은 그래서 저는 유다인은 이 아이도 유다인은 불교예요. 내가 만약에 네, 만약에. 불교 네, 불교예요. 그거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아이에게는 아직 불교라는 게 깊숙이 안 들어가 있을 거니까. 성인이라면 어느 정도 종교의식이 되게 강하게 들어가 있을 텐데 이건 부모의 신앙이지 아직은. 계속 거기서 크면 이제 데려오지 네. 않으면 계속 불교인으로 계속 살 거잖아요. 그러겠죠.
근데 저는 이 아이도 포기 못하고 이 아이도 포기 못해요. 둘 다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요. 두 아이를 결국 두 아이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료타로 하여금 그렇죠. 내가 책임질게. 돈을 얼마든지 해도 내가 뭐 다 내가 가진 건 돈이니까 어떻게든 내가 할게. 그 아이를 내가 둘 다 책임지면 안 되냐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처음에는 영화 처음 볼 때 그래 그럼 되잖아. 저기 애 둘 더 있고. 왜 안 되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랬다가 유다이한테 이제 꼴방을 맞잖아요. 세게 안 때리더라고요. 그냥 네, 세게 안 때리더라고요. 네, 네. 걔 인기 있는 애라 그렇게 때리면 안 된대. 그 배우가요? 어때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면서도 왜 그러면 안 될까요? 라는 생각 해봤어요. 금액을 제시를 안 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저도 근데 진짜 그게 괜찮을 것 같았어요. 왜냐면 얘는 네. 자녀가 둘이나 더 있으니까. 그래도 되지 않았을까? 에이, 자녀가 둘이 있고 셋이 있고 그게 그러니까. 상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그 그렇죠. 장면 조금 전에 야 우리 그럼 위자료는 좀 더 받을 수 있겠다 뭐 이런 네, 얘기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이. 그래서 근데 돈 주면 주지 않을까? 예, 나도 이제 음. 쟤네가 저런 생각하고 있으면 여기서 그럼 우리가 돈 드리고 아, 우리가 돈 두자 얘기를 키울게요. 돈 얘기 많이 하면 했잖아. 하면 뭔가 돈이 이제 준다고. 우선 협상이 될 줄 알았어. 얼마 줄 건데요? 아 좀 더 줘야죠. 막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돈 얘기 꺼내니까 갑자기 어이 어디 좀 애를 돈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왜 갑자기 뭐 위자료 얘기하던 사람이 돈 준다는데 왜 갑자기 저러지? 그러니까 금액을 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서 그래서 화가 났구나. 조정을 좀 했으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병원에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들었을 때 그럼 위자료를 얼마나 받게 될까 이런 얘기도 했고 예. 그쵸 여러 번 했죠. 예, 밥 먹으러 가서도 자기가 결제한다고 하면서도 그 영수증 처리는 병원으로 병원으로 가고 했고. 예. 어떻게 보면 좀 뭐 굳이 뭐 이런 무슨 속물적인 뭐 이런 느낌도 없지 않았는데 다른 그런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그래서 내 아이를 네가 키우겠다고 했을 때 그런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료타 입장으로 영화를 보자면 왜 그러면 안 되지라고 저는 처음에 생각했었어요. 처음에 그러면 좋을 거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 같은 거예요. 최선 그죠? 그렇게 하는 게 나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위해서 최선일 것 같다. 만약에 내가 료타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감독이 말하는 것은 그것의 어리석음을 꾸짖는 식으로 유다에게 꾸지람을 받잖아요. 그 꾸지람 받는 게 무엇일까라는 것을 좀 더 생각했어야 했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조금 더 생각했을 때 뭐였냐면 이런 거겠구나. 내 생각에는 좋은 아빠가 된다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게 좋은 아빠가 되는 것과 최소한 아이들이 나중에 지금은 어려서 모르지만 어렸을 때는 그냥 같이 목욕하고 장난쳐주고 그게 단 것 같지만 애들이 나중에 고등학교로 가고 좀 더 성장했을 때는 사실 집에 뒷받침 같은 것들이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이 아이들이 나중에 뭔가 하고자 할 때 내가 그것을 서포트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그런 아버지가 되는 것보다는 내가 뭔가 열심히 지금 내가 희생하더라도 그렇죠. 내가 어떤 가족이 희생하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희생해서 이 아이가 나중에 좀 더 뭔가 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가 열어줄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은 걸 거야. 그게 좋은 아버지의 모습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어떤 생각이 있을 수 있겠고 또 그렇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생각에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에 그래 내가 유세이도 케이타도 내가 맞는 게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어떤 나의 생각에 갇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잠깐만 생각해서 내가 료타 입장이 아니라 내가 유다의 입장이라면 근데 영화를 보면은 네. 유다이라는 사람은 보면은 진짜 몸으로 놀아주는 아빠잖아요. 몸으로 놀아주는 아빠인데 근데 다쳐도 그럴 수 있어. 이러고 젓가락질 못해도 그럴 수 있어. 뭐 이러고 그럴 수 가르치려고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이게 정서에 맞지만 좀 컸을 때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컸을 때는 공부는 그래도 가르쳐야 되잖아요. 너 하고 싶으면 해 이러지 않을까 이분은 또. 근데 또 노타라는 사람은 또 다른 규칙적인 거 해야 될 건 해야 되고. 근데 블루겠던 거는 이제 놀아주지 못한 거, 이렇게 애를 품어주지 못한 거잖아. 그런 거 보면은 지금 6살의 아이의 모습을 봤을 때 부모의 역할에서 봤을 때는
이분이 더 잘한 것 같이 보이지만 조금 성숙했을 때는 이분이 어떻게 료타의 보면, 마음이 예, 가나요? 료타 아버지의 역할이 더 필요할 것도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때 배워야 할 규칙을 가르치고 막 이런 것들도 우리 서혜사가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아니 그러게 이 아이가 만약에 초등학생이었다면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역할이 지금 현재 있는 아버지의 역할이 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 같아요. 둘이 짬뽕 해놓으면 100%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100%인데 이걸 이렇게 짬뽕 이게- 되면 어떻게? 이게 짬뽕 대리- 종류는 없고 애들이랑 안 놀아. 아 그러다 보면 그렇지 아니고 안 가르치고 맨날 최상 합치면 최상. 장점으로. 콜라보를 그렇게 하면 행복하면 돼. 공부 안 해도 돼. 이럴 것 같아. 맞아 맞아 맞아. 예, 그럴 것 같고 여기는 할 것 하고. 근데 우리나라에도 의외로 이런 부모가 많아요. 어떤 할머- 유다이 같은 부모. 예. 근데 행복지수는 최고잖아요. 제 친구도 행복지수는 4명을 높다. 키우고 있는데 아이들 행복지수. 친구가 4명이 자녀가 넷이에요? 자녀가 넷이에요. 하는 얘기가 뭐냐면 친구가 하는 말. 야 전교 1등 하던 애가 지금 경찰하고 있더라. 뭐 공부를 왜 시키냐. 그냥 지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놔두고 뭐하고 지가 학원 다니고 싶으면 학원 다니게 하고 다니기 싫어하면 다니지 마. 너 뭐 하고 싶어? 그러면 해. 하기 싫어하면 하지 마. 그렇게 키우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전교 1등 했으니까 경찰이 된 거예요. 요즘 경찰 되려면. 그러니까 뭐냐 전교 1등 돼가지고 경찰 내가 전교 1등하게 경찰 하더라. 그래 전교 1등 하니까 경찰 하지. 이렇게 된 거지. 뭐 그러네요. 저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 1등도 경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냥 경찰대 가서 경찰 간부하고 경찰대 있는데 힘들어요. 경찰대는 서울대보다 더 세요. 맞아요. 진짜 힘들어요. 근데 저는 어제 그거는 편집해야겠다. 네, 고민을 했어요. 누가 더 좋은 아빠지?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너무 이런 좀 1차적인 질문 말고 뭔가 더 고차원적인 근데 질문 이거는 생각하시는데 어디까지나 우리가 이제 어른들의 생각이고 제가 얼마 전에 전문가가 한 말을 TV에서 우연히 봤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다 이렇게 약간 부모로서 아이한테 이렇게 잘해줘야 된다는 밑받침을 이렇게 깔고 항상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부모가 만약에 지금 죽어요. 갖고 그러면은 자식한테 뭐가 제일 미안하나 그거를 이제 통계를 냈어요. 그랬더니 애랑 같이 시간 못 보내준 거, 내가 뭘 더 해주고 싶었는데 못 해준 거 이런 게 1위래요. 둘 다네요. 근데 아이들한테 이제 인터뷰한 거는 니네가 지금 죽는다면 니네가 지금 죽는다면 부모한테 제일 싫었던 게 뭐냐. 부모가 돌아가신 게 아니고 자기가 그러니까 죽네. 내가 죽는다면 부모한테 불만이 뭐였냐. 그거를 이제 조사했더니 우리는 애들한테 뭔가를 잘 해주고 못 해주고에 너무 집중을 하는데 오히려 애들은 그게 애들한테 인터뷰한 게 아니에요. 청소년한테 인터뷰를 한 건데 얘네들도 역시 잘해주고 못해주고 부하고 가난하고 보다 1위가 그거래요. 그 엄마 아빠의 표정. 지친 얼굴, 뭐 화내는 얼굴,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싫었다. 근데 이제 그 통계를 제가 보면서 진짜 좀 한참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 얘기 같아갖고. 내 얘기 같아갖고 한참 이렇게 생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케이타랑 유세이가 생각하는 거는 다를 수 있겠다. 그래서 얘가 울면서 텐트에서 엄마 여기를 다시 가고 여기서 텐트 치고 놀다가 본래 집으로 가는 게 소원이라 그러잖아요. 얼굴을 가리고 울면서. 근데 이거를 부모가 빨리 결정 내리는 것보다 얘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그냥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도 근데- 가겠다고 아니 다 근데 보내준다고? 둘 다 다 이 집으로 간다. 그게 제일 좋은데 둘 다 이 집을 다 이 집을 좋아해요. 좋아하잖아 진짜. 아니 근데 영화에서는 얘는 지 집이 좋고 얘는 이 집이 좋잖아. 아니야. 아니 근데 얘도 이 얘도 집이 안 좋아. 가려고 그래요. 아빠 오니까 아까 아 얘기했잖아. 얘가 안 영화 가려고 다시 그러는 건 보라고. 아빠한테 섭섭해서가 아니었을까요? 맞아. 그게 아니 맞아요. 그러니까 그 내가 볼 때는 이유 얘가 때문에 안 이 집이 가려고 더 좋은 그러죠. 것보다는 아빠를 그만큼 사랑하는 거야. 미션이라고 맞아요. 그렇게 보내놨는데 케이타는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영화를 얘는 보니까 그래서 얘는 마지막에 여기 있고 싶었던 게 사실은 그만큼의 배신감이죠. 나는 그렇게 맞아. 그리고 또 그래서 보면 또 그게요. 얘가 아빠가 와서 자다가 케이타가 도망갔잖아. 엄마 아빠 얘기하는 지금 걸 이걸 들었어. 듣는 사람은 네. 누가 누군지 이 이름을 명확히 언급해 어느 주세요. 애가 그 애. 얘가 쟤는 그러니까
근데- 케이타가 아빠를 많이 사랑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아빠 사진 찍어도 아빠를- 아빠 사진 찍 짝사랑이었어, 짝사랑. 그래서 그 사진 유다의 찍어. 집에 있는 게 더 좋은 게 아니라 음. 아빠에 대한 배신감으로 오히려 그렇게 있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유세이가 들더라고요. 가출해서 아니 자기 집으로 갔을 때 류타가 류세 데려왔는데 케이타는 숨어버리잖아요. 네, 숨어버리죠. 아는 체도 안 하고. 아는 체도 안 하고 숨어버리잖아요. 아빠 목소리에 먼저 반응을 하나 오히려 아빠가 날 찾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 이름을 부르니까 얘가 그냥 그쵸. 자기를 찾지 않죠. 맞아요. 숨잖아요. 그게 서운해서. 저는 그게 진짜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 맞아. 장면이. 네. 그 장면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진짜 저 료타 너무 이성적이다. 너무 애가 너무 애늙은이에요. 하도 이게 시달려가지고 애가 눈치 보고 엄마 아빠한테 하도 이게 조련당해가지고 애가 나이 때 안 어울리게 그러니까 걔가 눈치도 피아노도 빠르고. 사실은 아빠 때문에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근데 소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만큼 아빠가 아빠한테 잘 보이고 싶고 아빠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애기 때부터 그렇게 세뇌된 거죠. 그냥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애들한테도 뭐가 제일 못 해준 게 뭐가 후회되냐. 난 같이 시간 못 보내준 게 후회된다는 사람이 있고, 난 더 해주고 싶었는데 해주고 싶은 만큼 못 해줘서 미안.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은 더 못 해줘서 후회된다 그럴 거고, 이 사람은 부자 아빠는 시간을 같이 못 보내줘서 후회된다 그럴 거 아니에요. 나중에 죽을 때 되면. 유다이는 뭐에 대해서 후회한다고요? 더 풍족하게 못 해준 거에 대해서 후회할 거고, 료타는 시간을 더 같이 못 보낸 거에 대해서 후회할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쨌든 갈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유다이가 더 좋은 아빠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민해 보면 성장기에는 유다이 같은 아빠가 좋고 다 크면 료타 같은 아빠가 좋겠다. 근데 영화 자녀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여기가 주인공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중심으로 해서 료타. 나오잖아요. 네, 네. 근데 료타라는 사람이 채워가잖아요. 그게 부족했던 부분을 나중에 보면은 아이에게 이제 마음을 열고 이런 거 보면은 이분 중심으로 봤을 때 진짜 이분이 이제 아버지가 점점 돼가는 거. 맞아요. 그거에 맞아. 네, 점점 유다이를 보면서 느끼고. 네. 이제 재물도 있고 이제 나중에 아이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로 변한. 우리가 점점 아버지가 되어 가듯이 이분도 이렇게 되어 가는 거. 근데 그렇게 애를 썼는데 소원이 뭐냐니까 집에 돌아가고 싶다고. 결국 소용없구나. 그쵸. 아까 하셨던 얘기, 저도, 동감하는데요. 저 처음에는 이제 이 영화를 보고서, 그래서 그 생각에만 멈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를 데리고 와? 그럼 얘는 어떻게 해? 여태까지 키웠던 애 얘는 어떻게 해? 이 고민이었잖아. 데리고 와야 되나, 그대로 살아야 되나, 뭐 이 고민을 계속 했던 건데,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데리고 와야 된다는 생각은 왜 했을까? 내 자식이잖아. 그러면 내가 그냥 그대로 산다고 하면 왜 라고 생각했을까? 내가 그동안 키워서 내가 지금 정이 가 있잖아. 이거잖아요. 그래 거기서 조금 더 다가서 그러니까 둘 다 포기할 수 없으니까 두 아이를 다 내가 키울 수 있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구나. 바로 옆에 있는 유다이는 말할 것도 없고 사실 생각해보면 이 상황에서 가장 힘들 사람은 그 대상은 케이트하고 류세이잖아요. 물론 어른 입장에서 이 아이가 바뀌는 것도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 아이들 입장에서 부모가 바뀐다라는 것을 그 장면 기억하세요? 그 류세이를 데리고 와서 내가 네 아빠야 이제. 이제 내가 아빠라고 불러. 왜라고 왜? 일본말 하나도 모르는데 이거 하나 외운 것 같아요. 난데. 나는 계속. 조또가 기억이 남더라고. 무슨 표현이에요? 조또 그 뭐지 너무 많이 조또. 네, 그런 거요. 그쵸, 약간 그러네. 그러니까 그 아이가 계속 한두 번이 아니죠. 한 6번, 7번 계속 내가 너 아빠야. 이해가 안 난데. 가니까. 그냥 할 말이 없잖아. 왜? 그냥 이해할 줄 알았는데. 이 질문이요. 너는 나는 너의 아빠야. 가 무슨 의미냐는 거죠. 나는 이제 지금까지는 아닌데 나는 이제 너의 아빠야.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한 것 같아요. 그쵸? 왜냐하면 난 네 아빠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네 아빠니까. 달리 할 말이 그 없잖아요. 장면에서 저는 진짜로 얘네들이 저라면 제가 만약에 케이타나 류스이라면은 고아된 느낌일 것 같아요. 이게 무슨 고아원에 버려진 건 아니나 뭐가 다를까?
부모한테 버림받은 거니까 일단 이건 자기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지 바꿨다라는 배- 생각이 들진 않을 것 배신감 같아요. 느끼겠죠. 그리고 나 같으면 고아된 느낌이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꺼번에 난 이제부터 네가 네 아빠야.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쵸. 근데 저는 서로가. 이 장면에서 뭔 생각을 했냐면 아 이게 약간 료타 애라서 그러니까 케이타는 그렇다면 토를 안 달고 그치. 네, 네, 했는데. 미션이라 그러니까 그냥 했는데 알았다고. 왜 하냐 이런 말 없이 얘는 아빠가 뭐 시키면 네 되게 순종적이었잖아요. 근데 유세인은 뭘 말해도 왜요 하는데 나는 여기서 료타가 그래서 피가 중요하다. 아니 성질이 나는 게 아니라 약간 료타 성격이 그렇잖아요. 료타 그냥 멍청하니 그냥 네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되게 치밀하고 막 또 그런 거 자기가 이해를 못하면은 그냥 못 넘어가는 성격인데 약간 그 장면에서 약간 그 자기와 닮은 모습을 화장실에서 그림 보여주려고 그려놓고. 한 거 아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케이타는 뭘 해도 저도 분해하지도 않고 뭐 하라 그러면 네 하고 토 한 번도 안 달렸는데 유세인은 왜요? 핀 아마 왜요? 뭐 하니까 거기서 약간 와 내 자식 그러니까 내 핏줄이구나. 그러니까 자기랑 약간 닮은 모습을 가출한 것도 그러고. 예, 보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시나 그럴 수도 있겠다. 역시나. 그 부분에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역시나. 예. 그럼 그 상황에서는 역시나 피는 어쩔 수 없다 이걸 느꼈을까요? 아니 뭐 어쩔 수 없다기보다는 약간 거기서 보면 그 미도리가 료타한테 서운한 거 얘기했잖아요. 애가 바뀌었대 하니까 뭐야 막 이게 아니라 어쩐지 약간 이런 뉘앙스로 근데 거기에 상처받았잖아요. 예 상처받아지니까 맞아요. 자기 기대치에 케이타가 못 미치니까 항상 못 미쳤던 거예요. 피아노를 맞아요. 하든 뭐 하든 그러니까 음. 어쩐지 내 그럴 줄 알았어. 약간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류세이는 그러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류세이를 보니까 애가 뭔가 이제 케이타보다 약간 더 영리하다고 해야 근데 되나? 막상 길러는데 예. 또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는 있지만 근데 거기서 그러잖아. 지하철 들어갈 때, 개찰구 거기 들어갈 때. 오, 그 진짜. 역시 이런 쪽에는 머리가 엄마가 그죠? 그러잖아. 기르는 엄마가. 쓸데없이 이런 쪽으로 이런 쪽으로 똑똑하다. 똑똑하다고 예. 그랬잖아. 잔머리 이런 거. 어떤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일까? 뭐 답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겠고 그걸 두 가지 이렇게 나눠졌는데 합쳤으면 좋겠는데 긍정적인 걸 합쳤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현실이고 사실 좋은 아버지 되고 싶고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고 한데 그 많은 시간에 다른 일에 집중해서 부양하려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뭘 이제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아직 태서가 대학도 안 갔는데 이미 뭔가 이제 지나간 것처럼 말씀하셔가지고 떠오르는 게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세대 뭐 다 그랬겠지만 너무너무 가난해서 가정을 갖게 되면 아이들한테 최소한 배를 굶지 않게 해야겠다. 그냥 그 일념으로 그 하나 한 게 가족하면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밥을 굶기지 말아야겠다. 저는 뭐 상상도 못하죠. 밥을 굶는 그 고통을 그냥 얘기로 들어서 듣기로 너무 배가 고파서 나무 껍질을 뜯어 먹었고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진흙을 먹으면 진흙은 먹을 수 있대요. 그걸 먹으면 배고픔을 잊을 수 있어서 그랬다라고 그 경험이 있었으니 내가 결혼을 하면 내 와이프와 자식들을 배를 굶기지 않겠다. 그게 저희 아버지의 결혼관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결과 저는 배는 굶지 않았어요. 근데 생각나는 게 제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그 동네가 그렇게 좋은 동네가 아니었는데 거기서 유일하게 저희 집이 아파트를 살았거든요. 근데 저희 반의 친구가 아버지가 택시 운전을 했었었는데 제가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친구 아버지는 택시 운전을 하시는데 그분은 일요일마다 쉬시더라.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1년 365일 하루 12시간 쉬는 날이 없이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나 봐요. 지금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오히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아버지가 말씀해 주셔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다. 그게 아버지 마음에 남았다. 자기는 정말 돈 버는 것만 알고 살았고 나중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솔직히 니네들 어떻게 크는지 모르고 컸다. 니네 자랐다.
그냥 보니까 자기는 돈 벌는다고 바쁘다고 보니까 솔직히 커가는 과정을 못 봤는데 내가 왜 그러고 살았나 후회된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근데 그 얘기 하시고 나서도 계속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얘기한 건데.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일단 저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이렇게 보면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좀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되게 스스로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야 될까? 어떤 부분의 일에 대해서나 가정에 대해서 되게 막 나태해지고 그런 걸 엄청 싫어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이제 일단은 좀 그거에 많은 초점을 뒀었죠.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시골에 살던 우리 가족들을 도시로 이사를 왔는데 정말 시골에 살 때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키워야 되는데 그런 강박관념도 많이 있었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는 막 일만 하고 어떻게든 막 키워가고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냥 그런 부분 저도 어떻게 큰지 솔직히 말해서 키우긴 키웠는데 이제 엄마가 거기다 키웠죠.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컸는지 딱 그 말씀이 맞아요. 네. 어느 시간이 지나보니 이렇게 커 있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한번 뭐 억지로 막 같이 하자 해서 놀러도 갔다 오고 억지로 막 함께 한 적도 있고 그때 보면 내가 정말 마음 막혀서 그런 적도 없었고 그런 적보다도 그런 적이 많았으니까 말씀은 그대로예요. 저도 똑같았어. 그러니까 쉬고 싶은데 막 크게 예. 쉬지도 못했었고. 맞아요. 그러니까 덕분에 그런 아버지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을 모르고 살았지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랄 게 없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 하면 그냥 돈을 주시는 분이죠. 근데 남자들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돈 벌어오는 기계인가? 라는 그런 불평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내가 아이들에게 혹은 가족에게 그게 가장 중요한 어떤 책임감에 따라서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사회가 그 일을 매진하고 거기서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으려면 정말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없는 적당하게 일하고 적당하게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긴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나이에 대해서 아버지의 후회를 듣고 그리고 저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은 있지만 아버지에 대한 마음의 어떤 생각으로 고마움이 있어도 끈끈한 그런 것이 경험이 없으니까 그 시간이 함께한 게 없으니까 그런 아쉬움이 계속 남아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것이 부모는 각자 자기의 처한 위치에서 자기 생각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그 최선이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나의 최선이 그 아이들에게 최선이 아닐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마치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아버지가 되는가. 사실 이 영화 좀 불만인 것은 뭐 감독이 아버지여서 그런 거 아니면 다 집집마다 아버지가 문제여서 그런지 그죠. 어머니가 되는 거는 없고 그쵸. 어머니 그냥 낳기만 하면 어머니가 되나? 아버지는 뭔가 좀 되어야 할 것 같고 그쵸. 이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되는가. 이 영화 안에서 유다이의 와이프인 류세는 굉장히 그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인물로 나오는데 비해서 또 류타가 남편으로서 굉장히 능력이 있다 보니까 케이타는 또 굉장히 그냥 수동적이고 이렇게 순종적인 그런 아내로 그려지긴 하는데 아버지가 된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아버지가 되는 것인가? 제 개인적으로는 내가 어떤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가 어떻게인지 모르겠는데 그 어떻게 내가 아버지가 되는가? 어떻게 아버지로서 기억될 것인가? 어떻게 아버지가 되어 갈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가장 어린 아이를 둔 네. 이수에게 어떤 아버지가 되고 싶은가요? 그냥 주로 좀 방치형 아닌가? 방이? 방모? 저도 이제 뭐 다쳐도 그냥 다친갑다. 같이 가다가 넘어져도 일어나라 그러지 안 잡아주거든요. 아 일어나 괜찮아 손 털어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근데 뭐 그나마 다행인 건 유다이 같은 아빠가 될 거냐 류타 같은 아빠가 될 거냐 이게 뭐 제 선택이 의미가 없거든요. 저는 어차피 대바의 유다이밖에 지금 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가 마음을 먹는다고 류타 아니 성격은 류타와 같으나 네. 경제적으로는 유다이 같은 아빠도 있죠. 이런 경제에 최악이야. 이런 얼굴을 가진 그러니까 지금 최악 이렇게 아까- 웃는 얼굴을 자꾸 보여주라잖아요 자녀한테. 아까 말한
단점만 합친. 네. 아니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얼굴을 못 보니까 어쩌면 진짜 그러네요. 애들한테는 그 지친 모습, 화난 모습 이런 걸가 진짜 훨씬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서 요즘 조금 교정하려고 노력은 해요. 그러네요. 뭐 친구 같은 아빠. 그러니까 좀 저도 똑같죠.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싫었던 거, 아쉬웠던 거, 그런 거를 나는 안 그래야겠다. 한데 막 그런 말도 있잖아. 아버지 욕하고 결국은 잘 나간다고. 똑같은 아빠가 된다. 막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 되게 싫어했거든요. 우리 아빠 같은 아빠가 되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저희 아버지도 뭐 근데 저희 아버지는 뭐 일하시느라고 바빠서 저 료타 같은 아버지는 아니셨고 그러네요. 저희 아버지는 좀 안 좋은 쪽으로 콜라보 대신 그렇게 불지런하지 않으신데 저랑 안 놀아주는. 네. 그 나름 그래도 가정을 이끄시려고 외국에도 가서 돈 벌어오시고 그죠? 근데 그러시다고 피곤하셨던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사업의 몰락이 가장 큰 전환점이긴 했지만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저랑 몇 살 차이도 안 나실 때 그런 건데 그냥 주저앉고 다시는 안 일어나셨어요. 그때 한번 이렇게 그러니까 그 고향 친구분하고 동업을 하셨는데 고향 친구분은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냥 한번 이렇게 넘어지시더니 안 일어나시더라고요. 안 일어나시고 그냥 그런 게 되게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막 엄청 부자로 살기를 원한 게 아닌데 좀 아빠 힘내는 모습을. 아빠가 좀 열심히 하는 그런 거를 이제 기대했는데 안 그러니까 엄마만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원망도 많고 그래서 이제 저도 약간 그런 강박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힘들면 힘들었지 가족은 절대 막 뭐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뭐 이런 일 없게 해야겠다 막 이런 강박이 있어가지고 이게 그냥 아버지 때문에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되게 싫어했고 결국은 아빠 닮아간다 이런 말 되게 싫어했고 나는 아빠가 그랬으니까 나는 안 그래야지. 그래서 뭐 이수한테 근데 저도 이제 욱하니까 이수가 너무 막 그러면 한 번씩 발끈하는데 그럼 금방 후회되죠. 맞아. 아이 뭐 저한테 다 그런 건데 못 참고 막 계속 그래요, 근데. 예, 그 반복이긴 한데 반복돼. 최대한 같이 자려고 하고 놀 때 같이 놀려고 하고 근데 이제 제일 저희 아버지랑 제일 큰 거는 이수가 어디 가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뭐 동물원 가고 싶다 뭐 어디 놀이터 가고 싶다 하면 그걸 계속 마음에 담아놔요. 가야 된다. 시간 내서 가야 된다. 그리고 아빠 나 이거 뭐 갖고 싶어 장난감 같은 거 갖고 싶다 그러면 저희 아버지는 잘 안 사줬거든요. 근데 아니야. 그래도 아버님도 거기에 대한 마음이 네. 있으셨나 보다. 그러니까 이수한테 대신 그 못다한 집사님 아니 전도사님한테 못해준 그거를 이수한테라도 해서 보상을 스스로. 누가요? 아버님이요.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네. 전도사님 얘기하죠. 네. 제가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 이제 근데 전 너무 많이 사줘가지고 지금 막 방이 집도 안 넓은데 뭘 자꾸 사오니까 이게 막 방이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한편으로 지금 그렇게 네. 어떻게 보면 아버지에 대한 그 반대급부로 막 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나중에 크면 하나도 기억 못 할 걸요. 그건 그래요. 풍족한 거는 풍족한 건 네. 그러더라. 기억 못 해요. 그럼 풍족한 거. 근데 네, 그게 자기 만족인 거죠. 그렇기는 한데 애들도 근데 그게 감정이 쌓이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근데 전 기억은 못하나? 기억하는데요. 감정이 되게 서러운데요. 지금 봐도 서러워서 남는 거예요. 아니 그거 풍족하면은 풍족하면은 없어요. 아니 그거 하나를 당연한 거죠. 그거 하나를 맞네요. 안 사줬을까 끝내 얼마 하지도 않는 거 뭐 이런 생각이 아직도 들어서 나중에 이제 이수는 당연시 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 은서처럼 누가 해주라고 그랬어? 근데 나는 또 난 내가 그게 원하는 거 달라. 이거 아닌데 왜 엄마는 엄마가 해줘가지고 이래? 내가 이거 사달라고 그랬어. 나중에 막 커가지고 이러고. 이수가 그건 아빠의 자기 만족이었죠. 아니 뭐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어. 애가 뭐 엄청 고마워할 거라는 생각은 안 그치, 사주고 드는데 싶어 사주는 거지. 적어도 뭐 이렇게
지금 저처럼 아유 이게 막 서운함 막 그런 이런 건 거는 없게. 이런 것만 거기에 대한 없어도 원망은 없어지는 예, 거죠. 원망만 안 남아도 성공한 거예요. 뭐 성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전 아빠가 무서웠거든요. 아빠가 무서웠어요. 그래서 친구처럼 지내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어. 부모님이랑 막 친구처럼 지내는. 그래서 저도 약간 아직은 서툴죠. 서툰데 그런 쪽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제 고민은 이거죠 뭐. 유다이처럼 키워가지고 완전 논팽이로 잘할 수도 있잖아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다가 이제 나중에 진짜로 약간 나고 이런 세상이 어쨌든 만만치 않은 곳인데 물려받으면 돼요 그 가게를. 아니 그건 그런데 이제 저는 물려줄 가게도 없으니까 야가 진짜 너무 이제 교회를 물려줬. 네. 경쟁에서 너무 뒤처질까봐. 근데 또 뭐 케이타처럼 키우면 자식이랑 관계가 그게 고민이죠. 어떻게 키워야 어떤 관계도 좋으면서 얘가 좀 스스로 좀 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저를 철저하게 방목하셨지만 뭐 고등학교도 쉽게 가려면 쉽게 가고 인문계 가려면 인문계 가라. 그 초등학교 때 시험 잘 봤다고 엄마 나 이렇게 만점 맞았는데 나도 자전거 사주면 안 돼? 이러면 뭐 야 학생이 공부만 할 때 하는 게 없는데 공부 당연히 당연한 잘해야지 건데. 뭐 막 이러면서 섭섭했겠네. 아니 그냥 되게 서운했어요. 왜냐면 나보다 못 보내도 이 그렇지. 시험 막 잘 게임 봤다고? 오락기 사줬다 잘 그러고 봤다고? 자전거 사줬다 그러는데 내가 훨씬 더 잘 봤는데 나는 꼭 앉아서 안 사줘서라기보다 일단 네. 칭찬이 없었잖아. 예, 칭찬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냥 그게 약간 그건 줄 알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더 열심히 하게 하려는 어떤 이게 작전인 줄 알았는데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니 공부를 잘했는데 야 그냥 실업계 가려면 실업계 가. 기술 배우려면 기술 배워. 공부 안 할 거면 그냥 실업계 가. 막 이런 식으로 섭섭하지. 하시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딱 컸는데 그냥 어머니한테 했어요. 너무 방목한 거 아니에요. 나중에 커서 적어도 지금 내가 공부를 하면 내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정도는 알려주지 그랬냐고. 그러니까 얘기했겠죠. 아 안 했어요. 네, 안 했어요. 아예 안 했어요. 맘대로 해. 결혼도 야 처자식 고생시킬 거면 하지 마 그냥. 그냥 뭐 넌 이래야 돼 이런 게 전혀 없으셨어요. 교육 스트레스는 없으셨겠어요. 저요? 아니 어머니가. 네. 근데 진짜로.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 때문에 힘드셔서 저한테 이렇게 신경 여유가 쓰니까 없으셨나 봐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 예. 아무튼 그래서 좀 그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한 거를 이렇게 보고 좀 카피해가지고 벤치마킹해서 이수한테는 좀 아니 뭔가 얘기의 뉘앙스로는 그런 어머니가 좀 섭섭했다. 그런 거 예. 같은데 그 섭섭함을 그대로 물려주겠다. 아니 그러니까 그대로 물려주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나는 나는 그러지 그랬으니까 않겠다. 그러지 않겠다. 뭐 거기서 좀 내가 아쉬웠던 부분을 좀 보완해서 해야 보완해서 되겠다. 예. 근데 이거는 사실 아이를 어떻게 키울 거냐는 뭐 여기서 이 영화에서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그러니까 보면 아버지들이 차이가 극명했던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요 료타 아내인 미도리는 그렇게 또 케이타를 쪼고 이런 것 같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풀어주는 아빠가 너무 쪼면 엄마도 예, 안 그러게. 풀어주는데 아빠가 피아노 쳤어 막 그러면 이제 달래가지고 조금 치자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약간 이 엄마 아빠의 어떤 합의 어떤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러고 싶은데 아내가 난 절대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사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실은 아버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부모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던가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나. 네. 자, 지금까지 뭐 그렇게 아버지 제 마지막 질문을 뭐로 할 거냐면요.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된다는 건지 그걸 마지막에 드릴 거니까 한번 생각해 고개를 보시고요. 돌리시네요. 네, 고개를 아버지가 되셨나요? 아니 그거 마지막으로 할 그럼 것 이제 같고. 앞으로 어떤 아버지가 될 건지 그렇죠. 얘기를 하시면 될까요? 게스트라고. 그거 하기 전에 좀 뭔가 지금 어쨌든 아버지 중심으로 얘기가 되다 보니까 저는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감독은 영화를 이렇게 만들었지만
어머니는 어떻게 되는 건지 어머니의 입장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아버지가 문제긴 한데 너무 아버지 중심으로 얘기했으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어떤가요? 어머니 입장에서 아버지, 그러니까 남편의 모습일 수도 있고 어머니 입장에서 어머니가 된다라는 것은 또 어떤 것일까? 그냥 뱃속에서 이 아이를 그냥 끊어질 수 없이 그렇게 아이와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 보면 이렇게 지금도 그렇지만 이렇게 보면 그 아이를 대하는 것도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는 것, 자식을 대하는 것과 또 엄마가 자식을 대하는 게 또 어떻게든 집집마다 좀 다 다른 그런 그렇죠, 모습도 맞아요. 있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어떤가요? 아버지하고 또 어떻게 다른가요? 어머니. 뭐 엄마도 뭐 사실은 뭐 유대감은 더 있겠죠. 뱃속부터 내 몸으로 낳고 그러니까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우리도 엄마가 처음이라 사실 되돌아보면 시행착오가 너무나 많고 그냥 사랑하는 마음에 앞서서 욕심에 앞서서 막 뭐든지 막 너무 막 이렇게 해주려고 했던 게 오히려 아이를 힘들게 한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도 사실 아빠랑 다르진 않아요. 우리도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엄마인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 돈 버는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걸 다 떨치고 나 혼자 돈을 벌라 그러면 사실 더 편할 것 같아요. 옛날엔 돈만 벌면 집에 오면 쉬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그래서 아무리 뭐 힘들고 그래도 집에 오면 4시간이니까 저기 했는데 이거는 끝이 없어요. 자녀는. 그 끝이 없다 보니까 이게 진짜 옛날에 엄마가 내가 패턴 이제 늦게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그런 일을 하니까 늦게 일어나요. 그래갖고 이제 10시에 알람을 맞춰 놓으면 엄마가 알람 꺼주면서 야 10시에 알람 맞춘 사람 대한민국에 너밖에 없을 거야. 그러면서 그래도 네가 이럴 때 그래야지 누가 너를 가만두겠냐 나중에 그랬는데 누가 나를 뭐라 그런다고 저래 막 이랬는데 진짜 안 가만두는 거예요. 결혼하니까. 출근 시켜야지 뭐 얘 애기 뭐 이게 그러면서 저도 아침잠이 많고 하는데 석현을 통해서 자꾸 이제 일어나야 되니까 유치원도 보내고 또 새벽에 막 우여주고부터 시작해서 저도 엄마가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답을 몰라서 사실은 지금도 되게 어려운 문제를 계속 부딪혀요. 그리고 말을 막 함부로 막 다 쏟아내는 거를 그 참는 그 인내가 너무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 참다가 폭발할 때도 있으나 그 인내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그리고 또 그거를 보면 또 아빠는 더 화나요. 그 아이랑 사이가 안 좋으면 본인이 이렇게 중재를 해서 풀어주면 좋겠는데 내가 볼 땐 더 화가 나는 것 같아요. 다른 집 아빠도 그런가 모르겠는데 말 안 하고 참견 안 하는 게 그때는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좀 중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중재 불가합니다. 못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왜냐면 아이 편을 그때 아이 편 쪽으로 가면은 여기서는 또 이쪽 편 들면 또 아이하고 그러면 관계가 맞아요. 정말 그래요. 난감해요. 또 제가 엄청 난감하죠. 제가 정말 진짜 애로사항은 난감해. 뭐냐면 난감해. 이제 화가 나서 제가 나간 적이 있어요. 말대꾸를 너무 심하게 하니까 제가 화가 나고 나가면 제 바람은 내가 나간 다음에 석현아 너 엄마가 너를 위해 얼마나 너 진짜 신경 쓰고 이러니 응? 너 엄마한테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이렇게 좀 중재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두대로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들어와 보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역할을 좀 해주면 거기서 그 역할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빠가 뭘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 번이라도 대득이라도 했을 때 그리고 또 그런 상상을 폭발하죠. 하는 거야. 그때는 이제 폭발하지. 나도 이제 못 참고 이제 폭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런 미래 지금 생각해서.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 참는 게 힘들다고. 참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폭발하지 말고. 저희도 엄청 참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마로서 저 같은 경우는 인내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도. 옛날부터. 왜냐하면 일어나기 싫은데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애기가 울면 꼭 엄마만 일어나. 그것도 참 이상하죠. 아빠는 계속 자는데. 똑같이 일어나기 싫은데. 그러니까 아무튼 얘가 태어나서면 지금 16년까지 사실은 제가 아니에요. 제가 아닌 채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것만 지사. 그리고 저는 낯도 많이 가려서 친구도 지금까지 만나는 친구만 만나요. 더 이상 이렇게 사회 친구는 친구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만나는데
얘 때문에 할 수 없이 다른 세상 문이 열려서 다른 엄마도 만나고 뭐 다른 학교 모임도 가고 막 이렇게 내 성격을 바꿔야 되는 것까지 내가 아닌 삶을 팍하게 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진짜 많아요. 나는 나만 알고 이렇게 사는 게 편한데 억지로 문을 열고 막 다 알아야 되니까 막 이렇게 사는 이게 엄마가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힘들고 끝이 없다 그런 생각이 진짜로. 좋은 점은 없나요? 좋은 점은 있지요. 왜냐면 이게 크면 이렇게 나이대로 크면 이수 때도 너무 예쁘죠. 근데 그렇게 크면 또 안 예쁠 것 같지만 커도 예뻐요. 그럴까요? 그 당시에는 저는 우리 엄마가 너 중학교 가봐 얼마나 예쁜지 근데 중학교 가면 이쁠까 싶었는데 이뻐요. 징그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뻐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게 다 나이대대로의 사랑이 또 이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기쁨을 또 석현이 같은 경우는 성격이 워낙에 또 자상해서 네. 이제 딸 부럽지 않아요 저는. 근데 결국은 아들이니까 그러겠지만 잘하는 동안에 진짜 잘해요 부모한테. 그래서 석현아 너는 이 다음에 못해도 괜찮아. 너 잘하면서 효도할 거 다 했어 제가 그랬어요. 진짜로. 진짜 진짜. 하려고. 아니 내가 정말로. 너를 어떻게 하는 원래 효도는 6살 때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석현이는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딸을 안 주셔서 그런가 이렇게 두 몫을 하게 정말로 그렇죠. 보람은 있죠. 그러네요. 뭔가 얘기 들었다 보니까 어차피 끊을 수는 없고 연결을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그렇게 어머니가 된다가 아니라 그렇게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는 얘기를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뭔가 이렇게 화두가 던져진 느낌입니다. 네, 그래도 근데 엄마의 자리가 진짜 힘들긴 한데 더 해주고 싶은데 아이들이 거부하니까 과하다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뭐를 해주고 싶으신데 거부를 해요? 아니 더 뭐 공부할 수 있는 길도 더 열어주고 싶고 그래서 거부하죠. 진짜 욕심 많아. 어디 데려가서 놀고도 싶고 네. 뭐 얼굴을 꾸미고 싶다면 좀 꾸밀 수 있게끔 그냥 그런 데 밀어주고 싶고 약간 뭐 노래를 좋아하면 노래 이런 것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싶은데 이게 질문이 들어갔을 때 그만하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뭐 이럴 때 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참 모르겠고 왜 나는 그냥 이 아이와 타협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건데 이 아이가 지금 어떤 걸 원하고 어떤 방향으로 해줬으면 원하는 그걸 얘기를 더 듣고 싶은데 아이는 그게 관섭이고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잔소리고 그래서 한마디 하고 두 번째 말을 꺼내면 알았어요 그만하세요. 사춘기라 그런가요? 그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어렵죠. 그런 거 그렇게 해결할 말하면. 때가 너무 어렵고 그렇다고 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왜 엄마인데 엄마가 밥을 안 차려주세요? 밥 주세요? 하고 엄마 일이잖아요 청소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엄마가 학원 가세요. 제가 밥 할 테니 엄마가 학원 가세요. 나 영어 단어 시험 본 적도 있어. 부르고 내가 억울한가 봐. 저보고 싶어. 그럴 때 근데 아이들도 우리 편할 때도 가끔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이들도 공부하기 싫으면 뭐 이러고 청소하기 싫으면 엄마 일이잖아요. 엄마도 해보세요 막 이러고 이럴 땐 참 난감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근데 우리도 부모이면서 자녀잖아.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거나 이렇게 크나 부모한테 불만은 있을 것 같아. 많은 돈으로 밀어줘도 사실 불만은 남고요. 이렇게 놀아만 줘도 사실은 불만은 남아요. 그죠. 진짜 어떻게 방임을 해도 너무 타이트해도 사실은 불만은 남아요. 100% 남아요. 진짜 우리 부모 100점이라는 자녀는 아마 없을 거예요. 만족이 없죠. 어차피. 그래서 어차피 그런 거 어차피 그런 거 뭐 어떻게 해요. 그냥 본인의 의사를 약간 존중해 주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조금 요즘엔 해요. 너무 불만을 많이 저 가지니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두 아이가 성격이 너무 성향이 다르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딸 아이는 밝고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쉽게 풀어지니까 저도 쉽게 이렇게 하고 마음에 담지를 않아요 또. 그리고 또 해결이 되니까. 근데 아들은 조심해서 말을 던지지만 그게 또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 한마디가.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장가 보내면 돼요. 근데 결론은 그래서 이렇게 이 은서 같은 경우는 감사하는 마음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 신앙이 차라리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이 아이들의 신앙이 들어가면은 부모에 대한 반항심이라든가 이런 걸 부모에 풀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풀지 않을까라는 근데 생각이 있어. 그거는 그거로는 위로를 받고 싶어요. 아니야. 그거는 틀린 말이야. 왜냐면 그 딸아이나 아드님이나 말은 그렇게 해도 왜 이 세상에 효자효녀가 아닌 사람이 없대요. 진짜로. 그러니까 정말로 나를 때리고 학대하는 부모는 못 그럴 수 있겠지만 그냥 보통의 가정에 효자효녀가 아닌 자식이 없대요. 말은 막 이렇게 해도 자기 부모는 다 생각한대요. 진짜로. 그래갖고 그거를 그렇게 마음에 둘 필요는 없어. 아니 딱 그래요. 오늘 테스트 시험 잘 봤대? 그러면 왜 물어보신대요?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너무 부담스러워. 그거는 매 시험 때마다 반복되는 거잖아요. 테스트의 묻지 마세요. 문서는 평균 넘으면 너무 잘한 거야. 엄마 나 잘했지. 나 잘했지. 이게 성향도 너무 차이 나지만 그런 것 같아. 근데도 은근히 또 테스 같은 경우는 말은 안 하지만 좀 자기가 좀 자랑하고 싶을 때는 약간 뉘앙스를 띄우거든요. 그런 거를. 근데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그 한마디의 응원과 칭찬 그럼요. 이게 있으면 최고의 부모가 아닐까. 그럼요. 예. 어. 그런 느낌도 있어요. 아이들 자랑하는 데 있어서. 네. 두 분 말씀 뭐 전적으로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평소에 저는 나중에 이제 반대되는 이제 얘기해 주세요. 아이들은 그냥 부모 마음의 거울이고 아이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면 다 저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얘기는 전 처음 들었는데 공감이 되는 건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만큼 부모를 받아들이고 어렸을 땐 그렇잖아요. 부모가 세상의 전부이잖아요. 부모가 아무리 부족하고 잘못이 있어도 다 받아들여 주잖아요, 아이들은. 근데 컸다고 안 그럴까라고 이제 사춘기 들면서 이제 달라지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표현이 달라지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맞아요. 그냥 내뱉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는 상처의 결과인 것 같거든요.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것이 상처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 근데 그거를 그 마음을 들여다봐야지 드러나는 상처 때문에 또 부모가 상처받잖아요. 부모도 그쵸. 같이 상처받으면 이제 답이 없는데 상처받긴 하죠. 상처받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석현이가 그러더라고요. 막 나오는 대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제가 저렇게 철이 없이 아무 말이나 짓거려도 그 마음속은 하나님이 아시니까 좀 이렇게 평안을 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석현이가 언젠가 너 엄마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겠냐. 진짜 듣기 힘들다. 그랬더니 내가 만약에 죽는다고 엄마한테 하면 내가 진짜 죽겠냐고. 내가 말을 하는 거는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는 그쵸?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를 내가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는 그냥 별로 개의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위로가 받고 싶구나. 그냥 위로를 막 털어놓을 사람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게 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듣기는 괴로우나 지금은 사춘기라 나한테 그런 식으로 위로를 받는다면 이게 지나도 사회에서 힘들 때 엄마를 생각해도 그냥 위안이 되는 좀 그런 엄마가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사실 그런 그릇은 못 돼요. 예민해서. 근데 좀 그러려고 진짜 그거를 좀 마음을 먹고 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별로 뭐 해줄 건 없고 걔는 좀 위안이 되는 거를 이렇게 조금 바라는 것 같더라고요. 부모한테. 자기가 위안이 되는 거를. 그래서 내가 아빠한테도 계속 먼저 다가가서 자꾸 얘기 좀 해라. 애가 오길 기다리지 말고 가서 이렇게 자꾸 저기를 해라. 그런 아빠가 됐으면 좋겠다. 벽이 생기지 않게. 대화에 벽이 생기지 않게. 그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케이타 이렇게 막 걸어갈 때 마지막에 쫓아가잖아. 아빠 루타가. 그 애가 계속 걸어가고 하염없이 걸어갈 때 루타가 사실 얼마든지 쫓아가서 붙잡을 수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가서 잡고 너 왜 이래? 라고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멈출 때까지 계속 따라가잖아요. 예. 기다려줘. 예. 얘 화나서 달려갔는데 그 화났는데 왜 화났는데 뭐 때문에 화났는데 상처받은 거잖아요. 예, 아빠한테 사실 아빠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태서가 은서가
마음 아프게 할 때 그게 지금 이제 나이가 그래서 그런데 그 나이에 그렇게 표현해야죠. 근데 그 아이가 K타워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좀 여유 생기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해도 좋고, 네.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어떤 아버지가 되어가고 계신가요? 네, 어떤 아버지 생각하시는 거? 모르겠어요. 엄마도 힘들겠지만 그걸 지켜보고 있는 아버지도 굉장히 힘들어요. 전에는 저도 이제 가서 화도 내보고 달래도 보고 했는데 그런다고 제가 야 엄마 원래 이러니까 네가 이해를 해 하고 엄마 흉을 볼 수는 없잖아요. 엄마 흉을 볼 수는 없잖아요. 엄마 성격이 원래 그러니까 네가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가서 처음에는 다독거리고 엄마도 니들 다 생각해서 하는 건데 니들 이해를 해라. 너도 힘든 거 알지만은 그걸 지켜보는 엄마도 얼마나 힘들겠냐. 그냥 니들 이해해주고 엄마가 나중에 더 커서 그때 판단을 해보자.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이제 지들 생각이 딱 맞는 거야. 지들이 힘들면 힘든 거야. 자기들 자녀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힘들면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걸 지켜보다가 화도 내보고 이제 태서 같은 경우는 제가 막 뭐라고 해보고 했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은서는 제가 물어봤어. 은서야 친구 다 요즘 니들 세대를 보면은 친구 같은 아빠가 제일 좋은 아빠라는데 아빠는 너한테 친구 같은 아빠야? 은서와 당연하지. 왜 난 아빠 완전 친구인데? 친구잖아. 은서가 너무 제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오빠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오빠는 아빠를 굉장히 어려워하던데 왜 어려워해? 아빠가 뭐 어렵게 할 게 있었나? 오빠한테 좀 자주 다가가고 그래. 은서가 그래요. 우리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대부분의 저희 때도 그랬고 다 이제 저는 말씀드렸듯이 친구들 다 명절 때 전화하는데 아버지한테는 아무 전화를 안 하는 거야. 엄마한테만 전화를 해. 너 아버지한테 전화했어? 안 했어. 엄마한테 했으면 됐지. 너는 아버지한테 전화했냐? 안 했어. 엄마한테 하면 됐지.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런 것인가. 저도 저는 아버지를 존경하고 되게 좋아했어요. 아버지를. 그래서 아버지가 힘들어하는 것도 저하고 아버지가 이제 늦둥이다 보니까 아버지가 저를 49에 낳았으니까 제 나이에 낳은 거죠 지금. 제 나이에 딱 이제 낳은 거지.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아버지하고 관계가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아버지가 막둥이고 늦둥이다 보니까 되게 예뻐해 주셨고 아버지하고 가장 큰 기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명절 때 형하고 엄마는 편찮으시니까 집에 계시고 형하고 아버지하고 해가지고 막 저수지에 텐트 치고 2박 3일 동안 거기서 낚시하고 밥도 거기서 직접 해먹고 그런 기억들 참 그것도 좋아했었던 것 같고 어디 여행 갈 때 진짜 희한하게 부모님은 같은데 형제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부모님에 대한 그 기억, 인상, 뭐 사랑 정도 이게 다 다르다면서요 자식마다. 네, 다르더라고요. 나는 그거를 언젠가 듣고 진짜 그럴 수 있구나. 지금도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치? 그렇죠. 형님이랑 그렇죠. 다 다를 거야. 우리 형은 사고만 치고 다니는 형이었고 저 같은 경우는 막내로서 좀 다정다감한 그런 아들이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제가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라서 이 정도면 되겠지. 아버지도 굉장히 열심히 사셔가지고 이 정도면 되겠지 하면서 스스로 많이 위안을 가지려고 했는데 지금 세대 애들한테는 많이 부족한 거죠. 제가 그래서 이제 근데 실질적으로 제 핑계를 대자면 막 뭐라 해야 될까? 저도 제 나름대로 제 삶을 많이 존중을 하는 이제 편이다 보니까 저 사람은 항상 그래. 필요할 때 어쩌다 한 번씩 시간 나는 거 가족하고 함께 하고 하지 꼭 그럴 때마다 내 시간을 따로 갖는다. 가만 생각하면 그것도 틀린 말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지금도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또 태사가 커간 만큼 성인이 됐으면은 성인으로서의 이제 자식과 아빠의 또 관계를 지금부터 또 잘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지금 노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터치를 하셔야 되지 않아요? 목욕도 같이 해야 되고. 지금은 노터치를 한다는 게 엄마와 관계가에 대해서 시계 이제 막
힘들어하고 엄마도 힘들어하고 가족도 힘들어하고 지금은 이제 예민한 고3이니까 막 그런 상황에서 저까지 참견을 해버리면 더 힘들어할 것 같아서 그냥 어려운 그냥, 문제네요. 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죠. 내가 정말 힘들었어. 지나가겠죠. 그러니까요. 고3이 반절은 이 지나갔어요. 또한 지나가리라고. 여기 아까 저기 그랬죠. 네. 루타랑 케이타가 거기서 뛰어가갖고 따라가서 이제 안 잡고 이렇게 따라가다가 이제 두 갈림길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지금 태서랑 집사님이 이거 같아. 그래도 만나잖아 이제. 거의 얼마 다 안 왔어요. 남았어. 여기 앞에 다 왔어 이제. 다 만나셔야죠. 아니 이 시기가 되면 다 힘들 거예요. 아마. 다 기쳐. 다 힘들다가 끝나면은 또 좀 맞아요. 편안해질 거예요. 아마. 그럴 거야. 그럼요. 근데 엄마랑 아빠랑 이제 같은 일을 놓고 애한테 놓고 찾는 인내도를 그래프로 나타낸다면 엄마가 훨씬 위일 것 같아요. 아빠는 쉽게 폭발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세요? 성격 아닐까? 그리고 남자 여자 차이도 있을 것 엄마 같기도 아빠 해요. 차이가 아니라 그건 개인 성향 아, 성격. 그럴까요? 성향 성향도 있고, 차이가 큰 것 그 같아요. 남자랑 여자랑 뭐 화성에서 온 남자, 뭐 금성. 금성에서 온 그것처럼 그게 남자와 여자의 어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어떤 그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타고난 것도 그리고 지금 보면 저는 이건 아유 그리면 안 돼. 아빠들이 보면 엄마들이 아빠를 생각하는 거랑 아빠가 이 아들 자녀하고 와이프 생각하는 거랑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남자는 다 그러지 못해. 저희가 생각할 때 남자는 그래도 이 바깥쪽에서 이 가정을 지켜야 되는 어떤 의무감, 부담감. 그래서 자녀와 와이프를 다 생각을 해요. 그런 고민을 갖고 이제 그렇게 일을 하고 이제 또 집에 들어오면 또 막 이런저런 고민도 하고 고민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내들은 집에서 엄마들은 자녀가 일단은 이거예요. 우선순위가. 우선순위가. 그러다 보면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저기 뭐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느낌. 얘기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 아빠들은 집에 오면 좀 뭐랄까 소외된 느낌? 그죠. 딱 왔을 때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있어요. 그 유대 관계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자주 깊이 보고 공감하십니다. 싸우고도 뭐 다시 풀고 막 이런 그러면서 막 이렇게 뒤 엉키고 이렇게 꼬인 이런 실타래가 강력하게 있고 근데 아빠들은 이제 그런 게 좀 덜하다 이거죠. 그런 그 실타래로 따지자면 이렇게 얽혀 있는 게 그래서 딱 들어오면 항상 좀 이렇게 외톨이 된 느낌이에요. 그거보다도 아이가 저는 어린데도 느끼세요? 아니 저는 엄마와 자녀의 그 유대감은 아빠가 아무리 잘해도 추월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엄마와 아빠의 생각이 이게 엄마의 입장에는 자녀가 두 부부가 잘 길러야 하는 양을 받아야 아이고 그렇죠. 그런 엄마의 입장이고 아빠 입장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아빠 아빠도, 입장에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아내한테서도 받아야 되고 아내한테도 줘야 되고 자녀한테 우리 입장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같은 이치에 있는 부부고 자녀는 양육을 받아야 돼요. 엄마의 입장 그게 더 강한 것 같아요. 그게 그 얘기네요. 그러니까 소외감을 되게 그러면- 만드는. 근데 그게 더 강한 거. 엄마의 입장 그게 더 강한 거. 같은 이치인 거야. 남편하고 아내가 같은 이치고 아이는 근데 아이는 아이가 보호받아야 그런 것처럼 돼. 남편도 사랑이 필요한 거고. 근데 남편이 다른 거죠. 좀. 그래서 아까도 뭐 그런 것처럼 만약에 둘이 그런 일이 있어서 싸웠어요. 근데 뭐 집에 와서 이제 좀 씻고 이제 이러다 보면 또 그런 게 쌓여갖고 뭐 혼내? 그러면 뭐 때문에 그래?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자초지종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또 그거를 물어보면 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자녀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제 그래서 끼어들기도 뭐 하고 만약에 그래서 안 근데 물어보는구나. 아니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런 것도 오늘 있고 처음 하셨어요? 또 이렇게 물어봐서 얘기를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예의 없고 버릇 없고 막 이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또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어떤 성향, 교육, 그 집안에 그런 게 이게 이렇게 쭉 있다 보니까 우리 애가 또 그렇게 못하면 저거 너무 버릇없고 이런 거는 아닌데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애가 버릇없이 부모님한테 대들고 이런 건 좀 아닌데 그래서 그 선을 넘으면 저도 모르게 또 욱해서 확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웬만하면 안 끼어드는 거죠. 웬만하면 정답. 웬만하면 안 제가 했던 얘기잖아요. 그런 거. 그래놓고
외톨이.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거고. 외톨이라서 이런 거예요. 이래놓고 외톨이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그렇게 아버지가 됐다가 아니잖아요. 네. 돼가고 있는 거죠. 되어가고 있다라는 어떤 진행형처럼 지금 이건 아버지에 대한 것만 나왔지 저는 이게 그렇게 가족이 되어 간다로 해서 얘도 그렇고 얘 형제도 그렇고 엄마 아빠도 그렇고 모두가 솔직히 뭐 애만 행복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쵸. 뭐 엄마나 아빠도 그렇고 여기 밑에 동생들은 뭔 죄냐고 얘네도 그런 것처럼 모두가 이렇게 같이 노력해서 같이 행복을 찾아가는 그렇게 해서 모두가 진정한 가족이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만 아버지가 된다 이런 거보다. 좋은데요? 그리고 지금은 요즘에는 집 가정이 이 와이프가 이거잖아요. 항상 요즘에 세대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요? 몰랐네. 와이프한테 항상 마눌님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마님. 마님 막 이러면서 뭐 그건 재정부 무슨 장관부터 해갖고 되게 많아요. 저는 집에서 그러면서 화나는데요. 혼나고 뭐 허락을 받아야 된다느니 와이프가 안 된대요. 그러면 남자들은 다 이해를 하잖아요. 어르신들은 어디 여자가 뭐 그런 것까지 허락받냐 그러지만 근데요, 대부분은 그게 우리 세대예요. 거기까지는 우리 세대. 요즘 세대는 그것도 아니에요. 자녀는 그래? 자녀고 네. 부부는 부부예요. 요즘 세대는. 그래요? 예, 또 달라요. 우리는 진짜 꼰대처럼 나 때는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이게 부모 때는 말이야. 아니, 이렇게 낀 세대는 낀 세대. 우리들의 40대 생각이지 부부인데 지금 벌써. 세대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 모두가 행복하려면 아빠들 있죠. 아빠들만 바꾸면 돼 여기서. 그러면 친자식이지 이 자식도 얘는 엄마지. 그럼 모두가 행복할 수 있어. 아까부터 계속 바꾸고 싶어 하시네요. 아빠만 바꾸면 행복해진다니까 다. 근데 아빠만 바꾸면이지만 사실 아빠 입장에서 보면 와이프하고 애를 다 바꿔야 되는. 그러니까 어쩔지 친자식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자식도 거부감이 없잖아. 엄마가 있으니까. 그거 좋은 방법이네요. 그러니까. 그래, 진짜 좋은 방법이네. 그렇게 합시다. 생각지 못했던 방법이긴 진짜 한데 좋은 방법이네. 영화 장르가 바뀌어버려요. 휴먼 드라마에서 굉장히 발랄한. 막장으로 장르가 바뀌어버려가지고. 아유, 네. 마무리 멘트 해주시죠. 제가요? 네. 갑자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스태미너가 다 됐다는 얘기. 아마 1시간 반쯤 됐을 거예요. 그쯤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저도 그랬어요. 왜 아버지야? 부모가 된다도 아니고 왜 아버지지? 근데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약간 더 가부장적이잖아요. 그 문화 자체가 여자들은 되게 순종적이어야 한다는 그런 게 우리나라보다는 좀 강한 것 같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남편한테 종속되는 그런 느낌이 더 강해가지고 약간 그런 어떤 문화에 영화에서도 보면 엄마들은 사실 크게 막 뭐가 없어요. 그 막 료타랑 유다이는 양쪽 아빠는 극명하게 스타일이 다른데 엄마들은 그쵸. 약간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그렇다고 막 맞아요. 엄청 막 문제가 있거나 뭐 애한테 악영향을 주거나 이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일본 특유의 그런 가부장적인 문화가 반영이 돼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참 근데 저는 아까 이 호영 집사님 말씀처럼 그냥 아빠는 암만 발버둥 쳐봐야 애한테 2등 아닌가 이런 원래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근데 별로 서운하진 않아요. 왜냐면 저도 그러니까 저도 엄마가 더 좋거든요. 저처럼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진짜 그냥 뱃속에 일단 있었던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나라의 문화 자체가 아빠는 좀 엄하고 엄마는 좀 그렇게 감싸주고 이런 느낌 속에서 자라서 그게 이렇게 굳어진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아요. 회사 가잖아요. 그럼 네. 엄마랑 이렇게 계속 네. 같이 계속 욕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빠 욕을. 세뇌를 시켜. 이게 폐가 갈린 건가요? 네,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네. 그 지금 아버님들이 모르셔서 그렇지 아이가 엄마랑 유대감을 갖고 엄마를 더 만만하게 보고 엄마를 좋아하는 건 사실인데 아빠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중요하지 아빠도 두 번째로 중요한 거죠. 두 번째로. 두 번째라고 네. 말하기도 사실 그럴 만큼 정말 아빠도 굉장히 의지하고 애들이 말을 안 하고 표현이 좀 적어 해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유다이처럼 진짜 잘하는 아빠는 근소한 차이의 2등이고 료타 같은 아빠는 좀 차이가 많이 나는 2등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마무리 멘트는 나는 엄마가 좋다요? 아니 뭐 결론을 그렇게 내면 그렇고 그냥 나는 2등. 네. 나는 2등. 나는 2등. 그냥 그렇게 이, 2등이 되어간다. 그냥 이걸 나는 보면서 2등에 만족하겠다. 이걸 보면서 2등 중에 제법 잘하는 2등이 되고 싶은데 그렇죠. 그렇게 예. 노력을 하는 게 예, 참 노력을 중요한 해야 것 되고 같아요. 이걸 난 보면서 어차피 이게 예. 아니고 아 그래 어른의 기준에서 볼 때 좋은 아빠와 자녀 입장에서의 좋은 아빠가 다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맞아요. 그거에 대해 고민했어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걸 해주는 게 아니라 자녀가 행복하게 해주는 거는 내가 만족하고 내가 행복한 거랑 뭐 같을 때도 있겠죠. 나도 줄 때 행복하고 자녀도 받을 때 행복한 게 있겠지만 그걸 좀 잘 파악해야겠다. 자녀 입장에서 더 생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두 아빠를 보면서 또 장점을 좀 이렇게 잘 조합해서 그런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참 좋은 결론이네요. 하지만 선택하고 싶다고 할 수 없다는 그 씁쓸함. 료타 같은 아빠가 되고 싶어도 그렇죠. 예, 될 수 없는. 근데 이게 참 이게 모르겠네요. 그 어디죠? 북유럽, 서유럽 어디 저런 그 선진국들은 막 3시에 퇴근해서 아빠들이 막 유모차 끌고 공원 오고 한다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현실상 적당히 돈도 잘 벌고 시간도 많이 낼 수 있는 아빠들이 참 흔치 않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참 이 영화에서처럼 아이를 바꿀 건지 그냥 살 건지의 선택이 아니라 이제 보는 입장에서는 아빠로 대입을 해보면 어떤 아빠가 될지 좀 적당한 점을 절충점을 찾으면 좋겠는데 그건 어렵고요. 그게 힘든 얘가 것 될까 같아요. 얘가 될까 생각하시지 마시고 각 가정에서 한 발짝씩만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어디로 나가요? 자녀 앞으로 한 발짝씩만.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2등이야 이게 아니라 좀 도전 의식을 가지고 내가 1등이 될 수도 있어 라는 도전 의식을 가지고 조금만 한 발짝씩 오시고 조금 더 스킨십을 하시고 조금 더 듣든지 말든지 만지면 뿌리 치든지 말든지 조금 더 스킨십도 하시고 조금 더 그냥 말 한마디라도 더 걸어주고 그런 아빠가 되면은 그런 옆에서 보기에 그런 엄마의 바람입니다. 아 이거 진행 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요. 결론을 딱 내셔버렸네. 네네네. 그러니까 고정 진행자로 다음 주부터 섭외된 그러면 저랑 건가요? 같이 섭외로. 회의가 있으면 할게요. 네, 좋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아쉬운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이기 전에 또 남편. 이인 게 먼저죠. 그렇죠. 남편 이어서 아버지가 된 거고, 아내 이어서 엄마가 된 건데, 예, 그 관계에 대해서까지는 사실 오늘은 다 다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또 살아있는 이야기가 후반부에 좀 나와서 다다음 주에 한번 하시죠. 그러시죠. 네네. 네. 그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주는 제가 좀 무리여서 좀 그렇죠.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본 것 중에 오늘 영화에서는 남는 대사 제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 있어서요 라는 것에 대해서 맞아요. 유다이가 말하잖아요. 아버지란 일도 다른 사람 못하는 건데 그걸 마치 엄마가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엄마가 다 하는 거야 하니까 나는 밖에서 내가 또 해야 되는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면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읽어본 것 중에 한 어떤 목사님이었나 교수님이었나 그랬는데 아들과의 갈등 때문에 아들의 페이스북에서 아버지를 차단했어요. 차단당한 아버지 페이스북에. 그런 아버지가 이제 쓴 글이었는데 슬프다. 그쵸. 차단당하고 그렇게 그 아들이 차단당하면 슬프죠. 그쵸. 그게 낫지 않아요? 보여주고 싶은 내용이 당해보세요. 이런 게 있어서 차단한 게 아닐까요?
딸이 그냥 아버지를 차단한 게 아니고 딸이 아빠를 차단한다면 조금이 뭔가 이런 게 그러니까 그런 건 네, 이해가 되는 아들로부터 어쨌든 차단당한 그래서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말을 시켜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마음에 그 거리감과 상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노력하고 뭐 메시지로 보내고 답이 있든 없든 그 노력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아들이 어딘가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그래요? 아버지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노력해야 돼. 아빠들이 더 노력해야 돼. 더 노력해야 돼. 그러니까 뭐 어쨌든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바깥에 일이 일단은 네. 물리적으로 어쨌든 체력적으로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바깥에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돈을 벌어야 되고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일이 있고 그런 와중에서 만약에 내가 아버지가 된다고 했을 때 어떤 아버지 어떻게 아버지가 된다고 했을 때 다른 누구에게가 아니라 내 자식에게 자식에게 존경받는 아버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는 나 스스로가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자식과의 관계에서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다다음 편을 어떻게 남편이 되고 어떻게 아내가 싸울 것 되고 같은데요. 네, 싸움 버전으로 그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된다 뭐 이런 거. 네, 뭐 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